좀 답답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 이번 주에 봤잖아요. 야당이 이미 총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이미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조찬 기도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다라고 실제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에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10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조찬 기도회는 12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한 달하고 반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수사기관의 제대로 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볼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 기도회, 조찬 기도회죠? 기도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나 나올 법한 음모론에 가까운 말을 쏟아낸 거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언을 했는데,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하게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은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나 나올 법한 이 음모론적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송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꾹 참았다는 거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미 자신이 메모를 해둔 것을 언론을 통해 다 공개를 했죠. 굉장히 세세한 내용을 다 공개해서 나름 신빙성이 좀 갑니다만,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문화방송과 한국방송, 당시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그런 의혹이 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좌파의 주장에 몰리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거는요,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검찰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역임을 하신 분인데 평생 검사로 살면서 우리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문서, 공식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와 사실관계가 이런 사실관계들을 따져서 기소하시는 분일 텐데, 경찰이 이미 1차적으로 초동수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고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미 가장 먼저 보고를 올려서 받은 사람이 대통령일 텐데, 그 내용을 보고도 만약에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주장을 맹신하고 심지어 TPO에도 안 맞아요. 그 조찬 기도회가 국가적 대슬픔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장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다면 대통령은 대체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사건이 발생하고 난 그 이후에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극우 유튜버나 보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거나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정식으로 믿기보단 극우 유튜버가 주장한 내용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고 그 의혹을 확인해서 규명이 될 때까지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를 믿지 않을 것이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독립적인 특검이나 공수처의 수사조차도 극우 유튜버가 문제를 삼으면 대통령은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정 운영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의문점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입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TPO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은 늘 해왔었는데 이 자리는 기도를 하는 자리잖아요.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설령 유가족을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 정상으로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으니 국회의장과 더불어서 많은 이제 주요 공직 인사들이, 고위 공직자들과 공직자들이 모여서 왜 이 참사가 발생했고 이것에 대해서 그 아픔을 달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참사가 발생한 지도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런 의심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상민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저는 앞으로 어떤 참사가 발생하든 대통령은 이봉규 TV나 가세연이나 이런 데에서 주장하는 주장 있는 그대로를 만약에 믿을 거라면 저는 사건의 실마리를 우리가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 사건 사고나 참사의 실마리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국회에서 정당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이 요구한 진실규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꾸 거부하거나 거부권을 쓰는 이유는 여전히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을 쓰는 것일까? 이제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통령이 요만큼은 예상하긴 했어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 오히려 제도권 언론이나 레거시 미디어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많이 보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있어서 에이 설마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이 등장한 이후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니까요, 첫 번째,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니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 김진표 전 의장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겠다. 대통령실이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대처밖에 못하는 거지? 당연히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면 김진표 전 의장을 고소고발하거나 고소고발이 정치권 원로에게 적합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나올 워딩은 사실이 아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저런 거짓말을 뻔뻔히 할 정도라니 개탄스럽다. 이 정도의 워딩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왜곡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거짓말,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늘 좋아하는 법적인 우리가 요건을 두고 봤을 때 명확하게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잖아요. 왜곡이다. 이런 표현은 저도 합니다. 왜곡이다는 쉽게 얘기하면 오해다. 이런 거예요. 오해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게 나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개탄스럽다. 왜곡이다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 제목이 뭐냐면 이태원 참사 음모론 언급 사실인가? 이게 동아일보의 사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오히려 더 수상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물론 저는 이제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 내용만으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김진표 전 의장의 주장이고 박홍근 원내대표의 메모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여러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은 이제 복수의 그 인사들로부터 확신에 가까워지는 것뿐이지 사실에 가까워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면 저는 대통령실이 좀 더 깔끔한 해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오해다, 왜곡이다, 개탄스럽다, 유감이다? 이걸 누가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였죠.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 지시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조치해라.
강력하게 법적으로 조치해라. 아니, 법적으로 하는 거 잘 하시잖아요. 언론사를 상대로, 일반 개인을 상대로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대처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저는 더 의문스러운 대처였다라고 보고요. 의심스럽다라고 봅니다. 저는 가볍게 여길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참사 직후부터 이게 언론의 어떤 취재를 통해서 경찰이 수많은 인파가 몰릴 걸 이미 알았고 예방책을 세우지도 않았고 압사를 우려하는 여러 차례의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이 된 사실이 이미 줄줄이 드러났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 조찬 기도회 전에 다 드러났던 내용이에요. 언론사 보도를 보면 여기에 음모론이 끼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믿었다?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고요. 사실 울컥하기도 했어요. 울컥하기도 하고 굉장히 분노스러웠습니다. 이게 세상 무슨 일이냐.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김진표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온몸에 닭살 돋을 만한 일이었어요.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김진표 의장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통 내는 회고록을 임기가 바로 끝나고 나서 단둘이 대화한 내용을 회고록을 통해 공개했다는 것은 저는 그리 그 정치권 원로로서 신중한 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 내용을 공개했다라는 어떤 국가를 위한 충정은 저는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진표 전 의장도 나라가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이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이거보다 더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더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측이 공세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의 후일담을 들었다는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발언들을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니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다시 되돌아보기에도 힘든 이 참사를 두고 대통령이 정말 기이하잖아요. 괴랄하잖아요. 기이하고 괴랄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유족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입니다. 과정 전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극우 유튜브를 그만 봐라. 이러다가 정말 다 죽는다. 그 말이 저는 하나 틀리지 않죠. 이따가 저희가 오피니언 얼라이브 시간도 함께 하겠습니다만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더 제대로 막 튀지 않아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거든요. 여전히 25%고 저는 이 뉴스 때문에 미뤄 짐작컨대 주말이 지나서 다음 주에는 25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한 이후에 지금 3개월째 답보 상태예요. 그러면 반성과 좀 이런 게 없나요? 없겠지. 흔들리지도 않겠지. 기대하지도 않아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변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만약에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때 있었다고 봅시다. 나라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뒤집어졌을 거예요. 특검법 수용과 관련돼서도 어느 하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전국 현안에 대한 어떤 변화 의지도 읽히지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터졌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진상을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대국민 담화감이라고 봐요. 제가 대통령이면 대국민 담화를 바로 잡습니다. 잡아서 서울 시내에서 159명의 무고한 목숨이 참사를 당했는데 특정 세력의 음모를 거론했다? 그것도 사건이 시간이 지나서 2022년 10월 참사를 12월 5일 한 달 반이 지나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회의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망언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의지조차 없다?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이대로 그냥 우리 가슴속에 담아두고 우리 대통령의 정신세계와 철학은 극우 유튜버의 사상과 똑같으니 앞으로도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조중동을 넘어서서 극우 유튜브를 참고하시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정말 매 순간 대통령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매 순간
즉각적일 시기에는 1분 1초를 다툴 때는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시간이나 뜸을 들여도 숙고해서 낼 만한 정책들도 섣불리 내놓고 주워 담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지난 2년을 봐왔는데, 참사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 안위, 국가의 안위를 아주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북한의 도발이나 천재지변이나 서울 시내에서 벌어졌던 무고한 생명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그 최고 권력으로서의 어떤 책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통령직이라는 인식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국민이 위험하죠. 국가가 위험하죠. JTBC를 좌파 언론으로 규정하고 그것마저 보지 않을 거라면, 아니 조중동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극우 유튜버로 판단을 해서 대통령의 정치가 그걸로 이루어진다?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 불안함과 우려를 누가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까? 저는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일요일이라도, 오늘 지금 숙고하셨다면 일요일이라도 당장 월요일 오전이라도 대국민 담화를 잡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2022년 12월 5일 당시에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나눴던 대화는 일부 사실이나 일부 과히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사실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일이 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던 점에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며, 아울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죠. 과거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사과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할 겁니까? 최수근 특검과 관련돼서도 여전히 우린 진실을 모르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사 개입을 한 의혹이 있는데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진실 규명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오해가 있으면 무엇이 오해인지 설명하는 자세 보여주질 않잖아요. 총선이 패배한 뒤에서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한답시고 나와서 범죄 피의자들이나 할 만한 동문서답을 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참사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인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앞으로가 걱정이죠. 왜? 극우 유튜브를 넘어서서 천공이라는 사람이 2025년에 통일이 된다고 하고 앉아 있는데, 전쟁이 나봐야 정신 차리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천공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지만 어떻게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권 인사들도 굉장히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대체 왜 이러는 건가? 믿을 수가 없다. 사실이라면이란 단서도 안 달아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른바 이제 소신파, 소장파라는 사람들은 특히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사실이 아닐 거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입니다. 일단 김진표 전 의장은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분이 자신의 회고록에 거짓말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라는 그 현재 권력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무리 전직 의장이고 원로라고 하더라도 뭘 얻을 게 있다고 이런 폭로를 하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실제 법적으로 얼마든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을
중진까지 지내신 분이 회고록을 통해서 폭로했다? 어느 쪽에 더 신뢰감이 있는 걸까요? 뭐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어느 쪽의 말을 믿겠느냐. 대통령실의 해명만 보더라도 이것이 일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시에 이제 어떤 음모론이 있었는지를 보면 한겨레 보도를 좀 참고해 볼까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음모론이었냐? 정말 기가 차죠. 토끼 머리띠를 한 사람이 군중을 밀면서 참사가 시작됐다. 미치겠죠?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참사 발생 전 아보카도 기름을 뿌리고 다녔다. 요거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조사 내용을 밝혔고요.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몇 의원들이 극우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런 해괴한 주장, 해괴망측한 주장들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에 와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합니다. 이 의혹도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에 부화내동한 이 의원들도 다 음모론자들입니다. 대통령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인식에 동의했었고요. 더불어서 왜 국회에서 이런 질문을 그 의원들은 했을까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 유튜버를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전언을 들었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주장을 그대로 옮겨와서 상임위 시간에 질문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친윤, 이른바 친윤 호소인들은 내가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예쁨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 뭐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한 인식을 국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 머리띠, 각시탈, 아보카도 기름, 이것을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과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참사 일주일여 뒤인 11월 7일 국회에서 각시탈 분장 남성 사진 등을 내세우며 불순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신의 한수. 이태원의 금속 노조 외. 민노총이 그날 행사에 왔고 촛불 참여자가 이태원에 왔고 그래서 일거의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닌가. 많은 의혹이 있다. 심지어 테러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이런 거를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일촉즉발의 순간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선택, 결단 이런 것들을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 의혹과 우려가 더 증폭되지 않게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시라. 대국민 담화를 저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통령이 설명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게 설명이 없으면 국민들은 아마 더 불안할 거예요. 더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가르는 주제 중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가장 큰 주제거든요. 이 주제는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니 대통령의 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실상을 조사하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가장 이 매듭을 푸는데 좋은 방식이겠죠.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믿을 걸 믿어라. 아직까지 순진하게 왜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